이번 시간에 우리 수식 만들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식 만들 때 이제 합계 구하는 그 식이요. 합계를 구할 때 별 수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썸하고 if를 같이 쓸 때가 있습니다. 썸만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조건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쓰고 계산할 범위, 우리가 합계 구할 그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썸하고 if하고 같이 썼다 그랬을 때도 똑같아요. 앞에다 조건 써주고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 합계 구할 그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개수 구하는 그 방법 했었죠. 자, 개수 구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자, 지금 요 식이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얘랑 둘이 비교해보면 뒤에다가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는 곱하기 1을 하는데 지금 합계를 구할 때는 곱하기하고 합계 구할 그 범위를 우리가 잡아준다고요. 그리고 썸하고 if하고 같이 쓴 것도 보세요. 여기다 이제 조건 컴마 1을 썼죠. 1 대신에 우리가 이제 조건 쓰고 컴마 찍어주고 합계 구할 범위만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는 컴마 1을 쓰거나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때는 곱하기 합계 구할 범위를 하거나 아니면 컴마 찍어주고 합계 구할 범위를 해주면 되더라. 얘랑 똑같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조건이 하나일 때가 있을 거고 조건이 이제 여러 개일 때가 있겠죠. 그때 이제 조건이 하나든 여러 개든 똑같아요. 그냥 조건 쓰는 부분만 우리가 더 많이 써주면 됩니다. 해서 그때 조건하고 조건은 중간에 뭘로 묶어 쓴다? 곱하기로 그렇게 묶어서 우리가 여러 개의 조건을 써주면 되더라. 그때 이제 우리가 if를 쓰면 중간에 뭘 찍어준다고요? 컴마를 찍어주고 만약에 썸만 썼다 그러면 곱하기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요. 두 번째 문제가 우리 직책이 대리인 그 직원들의 각각 부서별로 본봉의 합계를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그 두 가지 공식부터 쓰고 우리 살펴보자고요. 우리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맨 앞에다가 이제 썸만 이용하는 거예요. 썸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쓰기 전에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조건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썸만 썼으니까 그 뒤에다가 곱하기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할 범위,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그 범위요. 계산할 그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할 범위를 이렇게 이제 가로 묶어주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아니면 문제상에서 이제 썸하고 if를 같이 써라. 만약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다면, 만약에 공식이 그렇게 나왔다면 썸 쓰고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건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if를 같이 썼기 때문에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할 범위, 합계를 구할 그 범위만 우리가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if 가로 닫아주고 우리가 맨 뒤에 가서 이제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왔다. 만약에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지금 우리가 조건 쓰는 부분만 더 많이 써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조건 썼죠. 조건 1번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 범위 잡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썸하고 if 쓸 때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그 조건하고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하고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곱하기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똑같이 얘는 if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컴마하고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직책이 대리인 그 사람들의 각각 이제 부서별로 본봉의 합계를 구해라. 그 얘기는 내가 여기다 본봉의 합계를 구할 때 이 칸에서는 영업 일부랑 똑같은 그 사람들 중에서 직급이 이제 대리인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얘처럼 조건이 여러 개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야 되겠네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칸은 제가 썸만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썸이라고 이제 써요.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여기서는 이제 부서부터 물어볼게요. 자, 내가 부서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에서 뭐랑 똑같은 건 찾아라. 영업 일부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면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로 묶어서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겁니다.
두 번째 조건가로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직책을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대리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썸만 이용했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할 범위를 잡을 때 곱하기로 묶어서 써주면 돼요. 곱하기로 묶어놓고 이제 우리는 뭐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우리는 본봉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본봉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범위 잡아주고 우리가 이제 계산할 범위 가로만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썼는데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합계가 나오는지 좀 보자고요. 일단은 이곳에 쓴 거 있죠? 요거 좀 싹 다 지워버릴게요. 자, 그럼 여기다 쓴 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조건 썼죠? 요 조건부터 똑같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칸, 이 첫 번째 칸이랑 이 영업일부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들어있는 이 값이랑 그 다음에 영업일부랑 똑같아? 그렇게 또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또 이번에는 세 번째 칸에 있는 이 영업 3부랑 이 영업일부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제 똑같냐 다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true false가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업 일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영업 일부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두 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값만 이제 true 값이 나온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다 쓴 식을 봤을 때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건 이제 대리인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칸에다가 제가 여기다 쓸게요. 자, 지금처럼 제가 조건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칸부터 물어볼 거예요. 야, 첫 번째 칸, 너 여기 들어있는 게 뭐랑 똑같아? 대리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두 번째 칸에 들어있는 이 값이 뭐랑 똑같아? 대리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 직책이 대리인 그 사람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true 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대리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건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죠. 이 두 개 조건을 우리가 묶을 때 중간에서 이제 곱하기로 그렇게 묶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 식을 서로 이제 곱하기로 묶은 거 그거 이제 묶었을 때 결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자고요. 자, 요 두 개 식을 이제 곱하기로 그렇게 묶었을 때요. 그러면 앞에 거는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뒤에 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서로 곱해서 여기다가 결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 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채우기엔드를 쭉쭉쭉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true하고 얘를 이제 곱하기로 묶었기 때문에 true하고 참하고 곱하니까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false하고 곱했더니 0 나왔습니다. 그리고 false하고 true 곱했더니 0 나왔고요. 그 다음에 false하고 곱했더니 0 나왔고요. 그 밑에 똑같이 0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는 false하고 이제 true 값을 곱해버리니까 이제 0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false하고 이제 true 값을 곱했죠. 그랬더니 0이 나왔습니다. 왜요? false가 0이라 그랬잖아요. 숫자로 따지면. 해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false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0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true는 1이라 그랬어요. 1. 숫자로 따졌을 때 해서 true하고 1 곱하기 1을 하니까 1이 나온 거고요. 여기도 true 곱하기 true해서 1이라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 식 쓴 것 중에서 이만큼을 이제 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0이다 1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뭐를 해라? 2의 2번부터 2의 9번 이 본봉의 값을 서로 곱해줘라.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것도 한번 직접 해보자고요. 자, 여기 맨 뒤에 가서 여기다가는 곱하기 본봉 그거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값 조건들을 서로 비교한 거랑 뭐랑 곱해줘라? 이 앞에 있는 이 본봉이랑 서로 곱해줘라.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0이 나온 거는 싹 다 이제 0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온 그 결값이 1인 것만 이렇게 이제 금액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이 나왔다. 그 얘기는
둘 다 이제 트루, 둘 다 트루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한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금액이 나오고,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만족을 못하면 전부 다 이제 금액이 안 나온다고요. 해서 이 두 개 그 금액에 뭐를 구해라? 우리가 맨 앞에서 썸으로 묶어줬죠. 해서 이 두 개 값을 서로 더해서 지금처럼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배열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만약에 채우기를 하겠다. 밑으로 한번 당겨 보자고요.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결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얘는 영업이부 그 본봉의 합계가 아니에요. 결값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뭔가 계산을 했을 때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맞았다.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만약에 여기서 채우기 인지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썼던 이 식에서 셀 주소 쓴 거 있죠? 이런 셀 주소들은 밑으로 한 칸 땡겼으니까 행번호가 다 일씩 늘어나겠죠? 근데 늘어나면 안 돼요. 내가 이 칸을 계산하나 우리가 영업 1부랑 똑같아, 2부랑 똑같아, 3부랑 똑같아 라고 물어볼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또 직책도 우리가 물어봤죠. 대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 직책이 들어있는 이 범위도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범위로 본봉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잡았는데 이 범위도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하려면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딱 눌러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결값이 나옵니다. 아까랑 금액이 똑같죠? 똑같다고 해서 맞은 식이 아니라고요. 아까는 우리가 절대 참조를 하지 않고 땡겼기 때문에 셀 주소가 다르다고요. 결값은 똑같을지 몰라도 셀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걸로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칸은 제가 요 두 번째 방법 있죠? 요 두 번째 방법 썸하고 if 같이 쓰는 그 방법이요. 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일단 먼저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이 두 개니까 첫 번째 조건 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이 첫 번째 조건은 이 부서가 들어있는 이 영역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영업 3부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 쓰고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면 이제 곱하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겁니다.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직책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대리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해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면 우리가 이제 가로 닫아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제 if를 같이 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면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할 범위만 우리가 쭉 잡아주면 된다고요. 우리는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에 본봉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맨 뒤에다 이제 계산할 범위를 우리가 본봉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 닫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요 식도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 쓴 게 A의 14번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A의 14번이랑 비교 좀 할게요. A의 14번이랑 비교하고 그 밑에 칸도 이제 A의 14번 셀이랑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밑에 거는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개인들을 쭉쭉쭉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 쓴 거요. 두 번째 조건 쓴 거는 우리 대리 비교한 거죠. 대리 비교한 건 똑같죠. 똑같으니까 결값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때 이 값이랑 서로 중간에서 곱하기로 묶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거 비교한 거요. 요만큼 이제 비교한 거. 요만큼 비교한 거랑 얘랑 서로 곱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0이다 1이다 0이다 1이다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쓴 식을 봤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그때 본봉의 값을 반환해달라 그거죠. 왜? 지금 if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본봉을 반환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면 그때 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때 1이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만 본봉의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처럼 0이라고 이렇게 뜬 거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이제 조건이 만족이 안 된 거죠. 그때는 이제 값이 아무것도 안 나올 거라고요. 그때 이 식을 맨 앞에서 이제 우리는 뭘로 묶어줬다? 썸으로 묶어줬다. 해서 이 두 칸에 우리 썸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결값이 지금처럼 14만 7,200원 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썸하고 if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합계를 한번 구해봤어요. 이것도 공식이죠. 공식이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